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인 불장을 앞둔 시점이라 보고 있지만, 과연 월가의 전설들은 자산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17년도나 21년도에 차트 위주의 코인이나 주식 유튜버들이 꽤나 많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부동산 유튜버도 전 사라진 걸 많이 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몇 년은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10년 이상은 버텨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어렵다는 단타와 롱숏의 최고봉 이 정도 되면 트레이딩을 해도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폴 튜더 존스가 10월 22일자로 CNBC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하나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이분이 주장하기를 미국 정부의 빚이 GDP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것이다. 지금 향후 10년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이 파란색은 GDP 대비 미국 부채의 퍼센티지를 실제적으로 나타냅니다. 현재는 뭐 100%도 안 되는 것 정도로 나와 있지만, 자, 이 주황색 미국의 정부죠. 뭐 지출국, 의회 지출국에서는 약 한 10년 이내로 한 125%까지 GDP보다 미국 빚이 더 125%니까 더 많아지는 걸 예상하고 있고요. 자, 폴 투드 존스의 예상은 향후 10년간 이게 막 치솟으면서 200%에 달할 것이다. GDP보다 빚이 2배 이상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정말 과격한 예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을 한다는 거겠죠. 자, 근데 인터뷰 중에요. 또 뜬금없는 얘기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뭐 어렵기도 하고요. 뭐 WWE 레슬링을 나는 좋아한다. 폴 튜더 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락과 스톤 콜드를 좋아했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더니 자, 레슬러들과 팬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룰이 있답니다. 뭡니까? 자, 우리 짜고 치고 쇼하는 건데 실제적인 것처럼 받아들여.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 짜고 치지만 재밌게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여. 이게 암묵적인 룰이잖아요. 이 룰을 지금 미국 정부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빚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왜? GDP를 더 올리면 되잖아. AI로 더 올리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빚은 늘어나고 있는데 자꾸 괜찮다, 괜찮다. 이 뭐 몇 년 안 하는 정치인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로 인해서 결국 10년 후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뻥 터질 것이다. 결과는 나쁩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언젠간 이 정부의 빚이 터지면서 민스키 모먼트라고 하죠.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구체적인 뭐 시기는 얘기를 해주진 않았지만요. 자, 그럼 단기적으로 볼 때는 대선 후부터 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지금 그렇게 인플레 잡으려고 금리 인상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이렇게 쓰는데 뭐 공짜 돈을 푸는데 재견할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금도 사고 있고 비트코인도 사고 있고 심지어 롱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도 엄청 사고 있다. 반대로 미국의 채권, 국채는 숏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파는 걸 모자라서 밑으로 숏을 치고 있더라. 그러면서 참 이 폴티드 존스 얘기도 제가 뭐랄까요 이해하고 번역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나는 고정 수입이 영원히 될 것이다. 내 고정 수입이 영원이다. 뭐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엔 일을 안 하고 계시나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해 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그거 차곡차곡 모아봤자 너 수입 그거 영원 될 거야. 왜냐면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 아니냐. 이렇게 나중에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나는 금 사고 비트코인 사고 원자재 사고 공매도로 특히 장기 채권을 공매도를 때린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을 그렇게 많이 찍어내는데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현금이 없다. 있는 족족 이런 거 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다.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죠. 지금 대선 전에 자산 가격이 폭등하기 직전이니까 있는 없는 현금을 다 지금 금이나 비트코인에 태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폭락이 올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발동하면 이제 뭐 다시 금리 인하하는 속도도 좀 조절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폭등이 올 것이다. 인플레가 올 거니까 자산 가격은 오를 텐데 그게 이제 버티다 못해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민스키 모멘트가 오면서 뻥 터진다. 폭락 올 거다. 이게 이제 핵심으로 요약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인플레이션 지금 약간 전인데 사 놨느냐? 있는 힘껏 사 놨느냐? 저는 이렇게 뭐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거고요. 자, 이 폴트드 존스의 말을 제 식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지긋지긋한 게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더더욱 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먼저는 검증된 자산, 실적 좋은 자산, 뭐 입지 좋은 데 있는 부동산 이런 게 일단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겠죠. 뭐 코인으로 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쪽으로 먼저 들어올 것이다. 우리 21년도 생각해 보셔도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인플레가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뒤에 가서는 덜 좋은 자산, 실적이 나쁜 자산, 아무도 관심 없는 자산까지도 물이 차곡차곡 올라오면서 뭐 옆 동네 뭐 지방의 부동산까지 다 올랐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결국에는 시들시들해진 주식이나 코인이나 심지어 지방의 부동산까지도 물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부동산은 제가 그래도 물음표를 좀 쳐놨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원리는 이렇게 된다. 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마지막 이제 급등 전에 퍼즐을 좀 맞추는 뭐 조정 구간, 준비 구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요. 비트랑 이더를 50% 이상 갖고 있고 이제 뭐 씨를 뿌리듯이 조금씩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뭐 이걸 먼저 갖춰놨다는 전제하에 이제 저평가된 마지막 뭐 자산이 뭐가 있을까? 요거를 예상해서 그렇죠. 뭐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좋아서 샀다는 게 아니라 유동성의 힘이 오면요. 좋든 나쁘든 실적이 나쁘든 예전에 20년도, 21년도에 뭐 코로나 진단 키트 내 치료주네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막 무조건 오르는 그리고 뭐 우선주 뭐 땡땡 건설 우선주 뭐 이런 것 막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장세가 올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퍼즐 저평가된 거 뭐가 있지 하면서 최근에 제가 뭐 코인베이스도 샀었다, 뭐 이더리움도 샀었다, 삼성전자도 샀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이더리움과 삼성전자는 아직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가격이 좀 오르니까 이거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더랑 삼성전자가 나빠 보이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막 상황이 안 좋고 뭐 HBM 못 따라가고 뭐 실사용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그렇다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나빠 보인다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아지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더라. 만약에 이더랑 삼성전자가요, 지금 한 뭐 전고점 근처에서 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나빠 보인다고 할 사람 거의 적어질걸요. 한 10분의 1 토막 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가격이 떨어진 것 중에 저평가된 걸 찾는 게 저는 이제 투자 성공률을 높인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맺어보면 흔히들 사람들이 여쭤보시는 게 그럼 이게 가격이 싼 거냐 비싼 거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면요. 이 가격에도 누구는 지금 싸다고 사고 있고 누구는 비싸다고 팔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특히나 코인은 가치 평가도 어렵고 설사 주식이 여러 평가 방법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뭐 판단이 어렵죠. 주식으로 돈 번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가 성공할지는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직접 내 근거를 갖고 투자를 하시되 남의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내 거를 만들고 비교를 해야 투자 실력이 늘지 뭐 좋아 보이는 남의 것만 이렇게 체리 피커처럼 한다면 결코 실력은 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한 번의 전설. 제가 볼 때는 그냥 월가의 탑 1입니다. 아까 그 폴 튜더 존스도 전 넘어섰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거든요. 이 샀다 팔았다 단타와 롱숏의 최고봉.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짐 로저스의 분석력과 조이 소로스의 트레이더의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여깁니다. 왜냐면요. 30년 넘게 연평균 수익률이 30.4%입니다. 30년 넘게 샀다 팔았다 롱숏으로요. 30.4
이게 어떤 말도 안 되는 기록이냐면요.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뭐 이런 사람들 다 능가하는 기록입니다. 롱숏으로요. 심지어 한 해, 손실을 본 해가 단 한 해도 없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타고난 트레이더겠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분, 바로 이분이죠. 드레켄 밀러라고 하는데, 이분도 한 일주일 전쯤에 인터뷰에 나와서 나 하나 후회할 거 있어. 내가 실수를 사실 뭐 자주 한 편인데 그 중에서 이것도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하면서 엔비디아를 한 8배, 9배 이제 수익이 나니까 좋다고 하고 팔았겠죠. 근데 빨리 판 거를 너무나도 후회한다. 인터뷰를 찾아보니까요. 올해 한 5월, 6월쯤에 뭐 거의 다 파신 것 같아요. 100에서 150불쯤 샀다가 1000달러쯤 갔을 때 이제 팔았던 것 같은데 이분조차도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참 투자가 어려운 것 같고요. 자, 근데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앞선 폴 튜더 존스와 드러켄 밀러가 둘 다 국채를 공매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드러켄 밀러는 본인 그 포지션에 포트폴리오의 15에서 20% 엄청난 비중을 이 미국 국채에 공매도를 하고 있다. 뭐 숏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인플레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 보는 이유. 그러니까 폴 트리더 존스랑 똑같은 겁니다. 미국이 돈을 많이 풀고 유동성을 공급할 거기 때문에 결국 다 잡아놨던 인플레 다시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가 이것도 좀 속도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국채 형편없고 뭐 주식이나 자산이나 이런 거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한 거죠. 왜 또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요. 엔비디아 지금은 하나도 들고 있지 않지만 떨어져서 적정 가격이 되면 나 이거 다시 투자할 것이다. 다시 투자한다는 말은 앞으로 한동안은 상승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뭐 국채 공매도를 언제까지 할지 6개월에 끝낼지 6년에 끝낼지는 그건 나도 모르겠다. 시기는 다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앞서 보셨지만 뭐 드로켄 밀러, 폴 튜더 존스, 제프리 건들락, 빌 그로스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권은 매도해야 된다. 왜요? 국채 발행이 너무 과도하니까. 그리고 현재는 인플레가 관리되고 주가도 관리되고 있지만 대선 후에는 특히 인플레가 이제 물가가 터질 수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얘기겠죠. 그래서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관점으로 코인니스 뉴스를 한번 몇 개만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기업들 미국 대선 이후에 IPO 속도 낼 것이다. 왜 대선 이후에 IPO를 기다렸다가 이때서야 속도를 낼 것인가? 11월 대선 이후에 어느 쪽이 당선되든 블룸버그가 이제 많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암호화폐 기업 공개에 대한 전망은 밝기 때문이다. 뭐 트럼프야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해리스도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지지하겠다. 뭐 마크 큐반이나 여러 이제 지지자들, 해리스 지지하는 코인 좋아하는 분들도 해리스를 압박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클이나 크라켄, 파이어블록스, 체이널리스, 뭐 이토로, 뭐 리플도 있죠. 많은 곳들이 IPO를 향후 1년에서 2년간 상장을 할 것이다. 물이 들어올 것 같고 향후에 오를 것 같으니까 미루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10월 23일 날 뭐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에 대출 금리가 이 달러, USDC, USDT 이런 거 빌려주는 데가 연 30% 수준의 금리가 그러니까 30%를 내고도 사람들이 빌려간다는 거죠. 왜요? 강세장이 임박했으니까 대형 트레이더들이 대규모로 지금 코인 시장이 막 올라가다 약간 지금 쉬고 있잖아요. 이 소폭 약세를 보일 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30% 이상 벌어야겠죠. 이 대출 금리가 30%니까요. 엄청나게 롱에 베팅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30% 대출 금리 수준은 지난 2년 동안 강세장의 정확한 신호였다. 물론 이렇게 비투를 하면 거의 뭐 10중 8구 망한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런 이제 강세 시그널이구나. 그리고 향후의 트렌드를 볼 때 좀 참고 삼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강세장의 이제 직전이죠. 근데 후회할 행동, 영순위, 이것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대표적인 예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제가 볼 때 그 필드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성공을 하고 잘했던 분들도요. 결국 이걸 지키고
또는 뭐 계속 바른 길로 가는 건 또 다른 문제의 영역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갑자기 10월 22일자로 해서 최고의 자산은 뜬금없이 비트코인도 금도 아닌 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기요사키가 금과 비트코인, 뭐 은, 항상 특히 금과 비트코인을 뭐 1위냐 2위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은을 최고의 자산으로 꼽았다고 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는 컵앤 핸들 나왔습니다. 뭐 차트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뭐 포모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의료, 공학, 전자산업 등 산업용의 은이 95%가 쓰이고 그나마 이제 자유롭게 유통되는 양도 매우 적어서 뭐 굉장히 희귀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왜 하필 이제 은의 10년 차트거든요. 왜 하필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팍 올라가고 있을 때 이게 좋아 보이고 갑자기 비트코인 금보다도 좋아 보일까? 저는 이게 참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기 쉬운 뭐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강세장 전에 마지막 준비 단계라 본다면 지금도 이제 가격이 오르면 좋아 보이니까 추격 매수를 하시고 뭐 떨어져 있으면 팔고 다른 거 사볼까? 에이 막 욕하고 이게 아니라 유동성 장세를 맞아들일 포트폴리오를 미리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잘 다져놓고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강세장을 인내심 있게 맞아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